네, 유전자 물질 추출론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는 막분리 공정이 있어가지고 특히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그런 공정들 중에서 역삼투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역삼투합법에 이어서 한외여가막법을 이용한 분리공정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막분리공정 또 다른 종류로 먼저 정밀여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역삼투 막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이나 또는 한외여가막을 이용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분리 능력을 표시할 때 MWCO라고 하는, 즉 얼마만한 분자 크기를 갖다 거르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분리 능력을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같이 살펴봤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그 막의 경우에는 막의 공경이 굉장히 작다고요. 세공의 지름이 굉장히 작아서 역삼투 막법 같은 경우에는 이온의 크기 정도. 예, 그리고 한외여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자 크기 정도로 이렇게 여과를 해서 우리가 어떤 그 특정 물질들을 갖다 분리를 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정밀여가법의 경우에는 여기에 사용되는 막의 직경, 막의 이제 세공의 직경이죠. 그냥 직경이 아니라 세공의 직경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0.025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 요 범위에 속하는 그런 세공을 가진 그런 이제 막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공정이고요. 요 경우는 그 세공의 직경이 다른 분리막에 비해서 비교적 큽니다. 예, 비교적 크고 공극의 내부의 그 폐색 또는 폐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바로 폐색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세척이 필요한 거예요. 폐색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비교적 입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온이라든가 분자 크기를 거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콜로이드 입자라든가 또는 현탁질의 어떤 그 물질들, 또 우리 적조라든가 녹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미생물의 일종인 조류들, 그리고 박테리아, 이런 정도를 갖다가 이 정밀여가를 갖다 통해서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소개를 했었지만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맥주를 발효시키고 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마실 때는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효모를 갖다 거른다라든가 이럴 때도 바로 정밀여가법을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르게 되죠. 요 경우에 이제 걸러지게 되는 여과작용은 용질 입자의 크기, 그리고 분리막, 즉 막이죠.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막의 공극, 즉 세공의 크기에 의해서 체거름 효과를 갖다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물질을 갖다가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비교적 세공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통과해 나가는 양, 즉 투과 플럭스라고 하는데요. 투과되는 플럭스, 속도예요. 그래서 통과해 나가는 양이 비교적 높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죠. 분리 속도가. 그리고 세척이 용이한 편입니다. 비교적. 그리고 적용의 유연성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들로 널리 사용하는 편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맥주 같은 경우,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밀여가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 능력의 경우에는 그 세공의 직경, 공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칭 분핵경의 크기, 포어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기냐에 따라서 분리 능력을 갖다 표시를 하고요. 이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세공의 직경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작하는 압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대략적으로 이제 한 1기압 내외, 1기압보다 조금 높을 때도 있고 또 대기압 상태에서 보통 이제 조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정밀여과를 통해서도
해수 담수화를 하는 과정에서의 전처리니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바닷물에 존재하는 조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먼저 이제 거른다라든가 또 정수 처리 같은 데서도 이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식품 산업이라든가 또 화학공업, 제약산업 이런 데 굉장히 그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정밀여가법을 갖다 응용하는 그런 그 뭐랄까 공정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저기 용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콜로이드가 되든 아니면 미생물이 되든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급액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펌프를 통해서 압력을 살짝 가해가지고 요거 정밀여과 멤브레인 공정에다가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요 멤브레인보다 작은 녀석들은 빠져나가는 거고, 그쵸? 큰 녀석들은 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걸러진 큰 녀석들은 다시 저쪽으로 용기로 그 저장 탱크로 다시 돌려보냈다가 다시 펌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밀여과를 갖다 하면서 그 원하는 물질들, 즉 이 여과막을 정밀여과막을 통과해서 빠져나오는 소위 이제 필트레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과액, 그 여과액을 우리가 모아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바로 전체적인 이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정밀여과를 조금 응용한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형이에요. 소위 십자류형 여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류형 여과는 원어로는 크로스 플로우 필트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여서 CFF. 예, 크로스 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교차한다라는 얘기죠. 교차. 즉 여기 이제 그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바로 이제 요 십자류형 여과의 경우가 정밀여과인 마이크로 필트레이션의 응용 공정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인데요. 요거는 요 첫 번째 있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데드엔드 필트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드엔드형. 데드엔드라는 건 뭐냐면은 투과를 시킬 때 좀 막이 있으니까 막을 갖다 지나가야지 걸러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밑에는 투과액, 여과액이 이제 걸러지는 거고 위에는 그냥 이렇게 점점 쌓이는 유형. 요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데드엔드, 즉 끝이 막혀 있다. 막으로 막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야지 분리가 된다라는 의미의 데드엔드 필트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저런 입자들이라든가 콜로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과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여과액을 갖다가 이제 얻게 되지만은 이 경우에는 저 막 위에 저렇게 쌓이게 돼요. 여기도 보시면 dirty fluid 해가지고 막 위에 쭉 쌓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통과되는 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기가 두툼하게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쵸? 계속 쌓이면은 그 틈 사이를 갖다 비집고 나오면서 빠져나가는 녀석들만 이렇게 투과액으로 여과액으로 이제 얻어지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저 틈에 끼어가지고 못 빠져나올 거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저렇게 높은 양을 보이다가 뚝 떨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를 갖다 보이게 되죠. 똑같은 정밀여과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바로 이 십자류형 여과의 경우에는 저쪽 그림으로 이제 잠깐 움직이는 그림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왜 십자류형이냐면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요. 요 그림이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가까운 데서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막은 어디 있냐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녀석은 흘러가면서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방향과 빠져나가는 방향이 십자류처럼 열십자처럼 이렇게 교차를 한다. 그래서 십자류형 여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끝이 막혀있는, 막으로 막혀있는 요 유형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얘는 여과를 하게 되면 여과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침적물, 영어로는 보통 이제 케이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케이크들이 점점 쌓이게 되죠. 그쵸? 예, 침적물이 점점 쌓여가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데 반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에서 밑으로 빠져나오니까 침적물이 어느 정도 쌓일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흐름에 의해서, 흐름의 소위 인장력, 즉 시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응력에 의해서 벗겨져 나가겠죠. 그렇죠? 쌓일라 치면은 흐름에 의해서 벗겨져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십자리 유형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조금 떨어지다가 계속 이제 쌓이려고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는, 예, 그 투과액의 양이 처음에는 조금 쌓일 때는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투과액의 양이. 그래서 Y축이 조금 떨어지지만, 즉 투과량이요.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더 쌓여가지고 더 떨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흐름에 의해서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들어오는 응력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벗겨져 나가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그런 이제 얇은 막 정도로는 쌓여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나가고 통과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조금 떨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거의 일정한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상태의 그런 그 여과 효율을 갖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기존의 데드엔드형, 데드엔드 타입의 필트레이션에 비해서 압력 손실이 작다는 거예요. 예. 저 데드엔드형 같은 경우는 저게 계속 쌓이면은 빠져나가려면 굉장히 압력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경우에는 조금 쌓이다가는 압력이 걸릴만 하면 이 유입되는 흐름에 의해서 벗겨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고 계속 그러니까 압력이 비교적 작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리고 케이크층, 이렇게 침적물로 쌓이는 케이크층의 형성이 플로우의 시어 스트레스, 즉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의 시어 스트레스니까는 바로 전단 응력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케이크층의 형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높은 투과 플럭스, 이렇게 높은 그 투과량을 갖다 보이기 때문에 장치를 갖다가 크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드니까 장치를 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 반해서 얘는 장치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도 즉 장치의 밀도를 갖다가 아주 압축해서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십자류형 여과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형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정밀 여과 중에서는 최근에는 상당히 이렇게 십자류형 여과 방식을 통한 정밀 여과를 갖다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이제 확산투석법이에요. 확산투석법은 반투막, 뭐 대부분의 막이 물론 반투막이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막들이 이 막 분리의 특징은 이제 막이 선택적으로 투과를 시킨다는 거죠. 그것이 크기가 되든 또는 어떤 성질이 되든. 그런데 이 확산투석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다이알리시스, 우리가 보통 신장을 투석하는 경우도 저 다이알리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확산투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바로 이 경우에는 그 막의 성질이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투과시키고자 하는 녀석이 이 막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친화력이 좋은 경우는 붙잡고 그렇지 않은 경우만 투과시키고 뭐 이런 특성들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반투막이 선택적으로 이제 투과를 하게 되는데 이 반투막을 이용해서 농도차를 통한 그런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경우예요. 이를테면 처리액과 투석액을 갖다가 연속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농도차를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저 세 번째 줄에 적은 것처럼 인공신장과 같은 그런 이제 확산투석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저 가운데 관이 노란 관이요. 저 안에 이제 점점점점에 파란색도 들어있고 빨간색도 들어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요 빨간색은 우리 적혈구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저 파란색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몸속에 남아있으면 곤란한, 예를 들어 요산이라든가 또는 암모니아성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속에 남아있으면은 뭐 우리 그 붓게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밖에 투석액을 갖다 이렇게 흘려보내고 그리고 안쪽에 우리 혈관을 갖다 연결해서 피를 갖다 흘려보내면 저 반투막 성질을 갖다 가지고 있는 막을 통해서 뭐냐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뭐가? 암마니화성 물질이라든가 또는 뇨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런 것들은 빠져나오고 유용한, 우리 몸속에 남아있으면서 유용한 당분이라든가, 그쵸? 또는 단백질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영양원들은 안 빠져나와야 되겠지. 그러한 선택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인공신장과 같은 이러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래서 안쪽에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물질을 갖다 집어넣고 바깥쪽에는 투석액을 갖다가 흘려보내면은 이렇게 바깥쪽에 투석액에 의해서 쭉 빨려 나오는 거지. 그러면서도 선택적으로 요 막이 일부, 그러니까 이제 빠져나가도 되는 녀석들만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은 녀석은 못 빠져나오게 그렇게 이제 막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는 이렇게 돼서 안쪽에 있는 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란색의 점점점점으로 보이는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걸러진 상태의 그런 이제 피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인공신장, 즉 투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장이 안 좋은 신부전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잖아요.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투석을 받는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확산 투석이고요. 바로 그 그림으로서 이렇게 투석을 받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모식도로 표현한 거예요. 자, 혈관으로부터 이렇게 피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안쪽의 관을 갖다 쭉 흘러가는 동안에 밖에는 투석액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해서 흘려보내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 안에 있었던 노폐물들은 빠져나오는 거죠. 저 위에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놓은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저 막은 이렇게 되어 있는 막의 경우에는 semi-permeable이에요. semi-permeable. 즉 반투과성이라는 거죠. 즉 어떤 그 밖에 빠져나가서는 곤란한 거는 안 빠져나가고 그리고 남아있는 녀석들만 남아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 있다면은 저 노란 거, 혈액 속에 있는 노란 거 중에서도 불필요한 거, 저거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죠, 그죠? 불필요한 것들, X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은 밖으로 빠져나가요. 투석액에 소위 다이알리세이트라고 하는 것이 투석액이에요. 심장 투석이라든가 이런 거 투석할 때 쓰는 투석액인데 바로 그 투석액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투석액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리해서 깨끗한 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인 것이죠. 예. 그리면서 보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요런 이제 투석은 투석인데 전기적인 성질을 여기다 또 이제 접목을 한 것을 투석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다이알리시스 앞에다 전기라는 의미의 일렉트로를 붙여서요. 일렉트로다이알리시스로 전기투석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앞에 투석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메커니즘인데 다만 여기에는 반투막의 성질뿐만이 아니라 정전기적 특성들, 즉 전기로 하전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갖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 혹은 음이온 교환막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같은 전하의 물질은 전하가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쳐내죠. 그리고 투과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다른 전하의 물질만 이제 투과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이차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이제 추진력을 이용해 가지고 해수의 담수화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시면 자, 저쪽에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막이 막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이제 막인데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기는 뭐냐면 마이너스로 하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저쪽 근처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쳐내겠죠. 그러니까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가운데는 뭐예요?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가 근처에 가면은 통과를 못 해. 마이너스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또 이쪽은 다시 마이너스. 그렇죠? 예. 또 여기는 다시 플러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었어. 이 안에다가. 바닷물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저쪽에 맨 첫 번째 칼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는 저쪽에 못 빠져나가죠. 이쪽으로 가겠죠. 마이너스는 자꾸. 그렇죠? 플러스 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빠져나갈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는 못 빠져나가죠. 그죠?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못 빠져나가고 저쪽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는 이쪽으로 못 빠져나가고 마이너스는 빠져나가고 저쪽에 마이너스는 저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칼럼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칼럼은 플러스는 이쪽으로 갔고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빠져나갔고 플러스는 저쪽으로 빠져나갔으니까 안에는 이온이 없는 상태. 플러스 이온이나 음이온이나 없는 상태.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두 번째 경우에는 자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전기를 걸어줬을 때요. 이쪽 마이너스니까는 플러스 경우에는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전체가 마이너스 아니에요. 여기가 저쪽은 이제 플러스고. 자 플러스는 이쪽 마이너스 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빠져나왔어. 또 마이너스는 저쪽 플러스로 가고 싶은데 그래서 빠져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B죠. 그쵸? 네. 이렇게 B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를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해주면은 자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가고 싶은데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이쪽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벽이 플러스니까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에 플러스를 걸어줬으니까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가 뭐예요?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플러스도 모이고 마이너스도 모이는 상태예요. 첫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도 제가 이제 두 번째 거를 먼저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첫 번째 거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플러스가 걸리니까는 플러스가 그쪽으로 가야 돼. 플러스는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플러스니까 못 빠져나가고 마이너스가 저쪽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마이너스로 막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이온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은 자꾸 농축만 되는 거예요. 즉 소금물을 더 농축시킨 상태가 되는 거고 가운데 거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는 이쪽으로 갔고 저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는 저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는 이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바닷물 같은 경우에 이온, 나트륨 이온이라든가 또는 염소 이온이라든가 나트륨의 양이온, 염소의 음이온이 쭉 빠져나가니까 깨끗하게 정수가 된 녀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일루에이트라고 하는 투과된 액으로서 담수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해수의 담수화하는 공정에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칼럼하고 세 번째 칼럼은 소금물이 더 농축이 된 그런 형태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전기투석법을 이렇게 이제 실질적인 공정, 실질적인 모양으로 지금 이제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다 유입을 시켜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의 경우에는 농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번째의 경우에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간 그런 형태로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쟤네들은 이렇게 담수화되어 있는 걸로 얻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막을 이용한 분리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 이제 투과 증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막을 통해서 투과를 하면서 증발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액체 중에서 한두 가지 성분이 온도라든가 압력 조건에서 선택성 막을 갖다 통과를 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 쪽으로, 즉 지나가면서 휘발을 시켜서 증발을 시켜서 베이퍼라이제이션 시켜가지고 분리하는 경우예요. 즉 막간의 압력차를 이용해서 분리가 되고 이때 증발되는 성분, 요거는 진공 펌프라든가 또는 냉각 응축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거를 하는 형태고요. 유사온화물을 분리하는 데 유리하고 비대칭막, 특히 중질 고분자막 이런 것들이 널리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와서 쭉 돌아가지고 이제 빠져나가는데 여기에 가운데에다가 압력을 갖다 낮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다른 데보다도 압력을 낮춰주면은 휘발성이 좋은 녀석은 온도가 낮아도 휘발이 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휘발성이 좋은 녀석들만 이렇게 쭉 빼가지고 빼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기 보시면 그 원리를 갖다 적어놨어요. 유입을 시켜서 우리가 공급액을 갖다가 줘가지고 멤브레인이 중간에 있는데 이쪽에 압력을 갖다 확 떨어뜨리면 휘발성이 좋은 녀석들은 이쪽으로 휘발을 해서 즉 증발을 해서 그래서 빠져나와서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ervaporation이에요. 투과 증발, 투과해서 증발이 돼가지고 빠져나온다 라고 하는 이제 얘기고요. 바로 이러한 그 시스템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정도로 그려놓은 것이 요 유형입니다. 그래서 펌프를 통해서 공급을 시키면은 이쪽에 투가 증발이 된 녀석들은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렇지 않은 녀석들은 여기 보시면 밑에가 압력이 더 낮은 거예요. 밑에가 압력이 낮고 위에가 압력이 높은 거예요. 요거는 요 그림의 경우는 조금 아까 거랑 이제 또 조금 이제 다른데요. 그래서 압력이 낮으니까는 낮은 온도에서 빨리 휘발이 되는 녀석은 저기 빼가지고 그래야지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투과 증발법의 하나의 사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